는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김대중 정권 때 보낸 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그리고 정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형사가 살인범이 누군지 알면서 그 사람을 체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관 씨의 이야기 그대로 하면은 우리 정부는 김대중이가 소액의 돈을 핵개발하는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만 하면 끝입니까? 그런 말만 하면 끝이에요. 정부가 고발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청문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고 오늘 정부가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국정원에 간첩 잡는 사람이 누가 간첩하는 것을 옆에서 잘 보면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국정원 직원을 잡아내야죠.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망한다면 어떤 경우에 망하느냐.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유능한 사람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세계에서 평균 국민 IQ가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픈 나라가 한국입니다.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좋은 사람 많습니까? 나무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 보면은 매일 그런 사람 이야기로 꽉 찼어요. 이 사람. 그래도 망한다면 왜 망하느냐? 악당이나 반역자를 응징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악당, 아무리 착한 사람이 많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많아도 반역자나 악당을 응징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때, 행동이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은 이 길을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이 들 정도로 울분에 차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6.15 선언으로 친북 좌익 반역자들한테 반역 면허증, 반역을 마음대로 하라고 면허증을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자금도 대주고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세 번째,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노무현 정권도 이제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없다 해서 그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남북 관계를 이제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금강산 관광도 끊어버리고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김대중 씨가 공개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대북 정책이 뭐가 잘못됐느냐. 북한이 핵개발한 것은 미국이 괴롭혀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한 것은 미국이 괴롭혀서 한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핵실험을 한 사흘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압력을 받으니까 노무현 씨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지키지 않고 유야무야하고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은 핵이 없는 우리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과 더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한미연합사 해체해버린 거 아닙니까?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비가 한참 내리는데 소낙비를 막기 위해서 우산을 펴서 들어야 하는데 핵우산입니다. 그것을 칼로 그냥 찢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반역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김대중 씨는 우파 정권이 들었으니까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촛불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MBC 선동에 속은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돌도 안 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광화문에서 난리를 칠 때
세계가 한국 사람들 참 돌았다고, 한국 사람 소가 미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미쳤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화가 나가 있을 때 김대중 씨는 뭐라고 했느냐. 저 촛불 시위는 아테네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다. 직접 민주주의다. 이렇게 아주 고무 찬양했습니다. 고무 찬양했습니다. 그 작년 촛불난동 시위를 주도한 자들이 누굽니까? 핵심 세력은 전부 친북 반미 세력들 아닙니까? 즉 6.15 반역선언이 키워준 세력들, 그 세력들이 촛불 시위를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아니 깽판 치고 경찰관을 불러가지고 인민재판하는 자들을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자가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러다가 6월 12일 말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독재다. 독재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했어요. 뭘 가지고 독재라고 하냐. 그것은 아마 덮씌우기 작전이고 본심이 나오는 거죠. 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만든 6.15 선언하고 노무현 김정일이가 한 14선언을 지키지 않느냐. 이걸 지켜라. 이게 본심입니다. 김대중이가 한 말의 핵심은 14선언과 6.15 선언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지만은 제일 잘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한테 뜯어먹히지 않았습니다. 매년 10억 달러 뜯어먹히다가 딱 뜯어먹히지 않게 했습니다. 이거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반응자들 빼고 좋아하는데, 김대중이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게 뜯어먹히지 않는 게 불만인 거예요. 14선은 6.15 선언대로 하라는 겁니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독재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 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망하지 않는다고 지금 화가 난 사람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이가 시키는 대로, 김대중이가 시키는 대로 6.15 선언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가지고 저렇게 망을 했습니다. 즉 6.15 선언은 독약이에요. 14선은 독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독약을 안 먹겠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김대중 세력은 그냥 벤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입을 억지로 열고 거기에다가 6.15 선언이란 독약을 집어넣겠다고. 왜 입을 열지 않느냐고, 왜 독약을 묻지 않느냐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자가 한국에서 서울 하늘 아래서 아주 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명백한 반역 혐의, 그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둘러보니까 이 애국 세력들, 보수 세력은 너무 얌전하고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은 열심히 극렬하게 투쟁을 하고, 더구나 KBS, MBC가 그쪽 편을 들고 나는 외롭다, 불안하다 그러면 아이 모르겠다, 6.15 선언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입을 열고 6.15 선언이라는 약을 먹고 대한민국과 함께 자살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있으니까 절대로 6.15 선언이라는 독약을 먹지 말고 이 6.15 선언을 만든 자들, 6.15 반역 세력들이라고 저는 명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6.15 사변 세력이에요. 6.25 사변 세력은 김일성, 6.15 사변 세력은 김정일, 김대중이죠. 이 세력을 법에 의해서, 감정이나 무슨 폭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살아있으니까 이 헌법에 의해서 응징을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잡고 헌법이 명령한 대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인류국가를 건설하도록 할 것이냐.